안녕하세요. 한자 공부로 떠나는 대만 여행 특강. 오늘은 자연의 신비함을 간직하고 있는 예류 지질공원의 풍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버스에서 내린 후 조금 걸어서 이렇게 예류 지질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예류에 오는 방법은 11강에 소개가 되었었죠? 네, 여행 특강 11강을 참고해 주세요. 이제 공원으로 들어갈 티켓을 구매해야 되는데요. 강아지라고 하기에는 좀 크네요. 네, 어쨌든 개 한 마리가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티켓을 파는 장소를 매표소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만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일단 매표소에는 8 매자를 쓰는데 대만은 이와 다르게 8 숫자를 쓰고 있네요. 이 글자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 글자입니다. 난이도로 따지자면 특급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매표소와 동일한 똑같은 글자 표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뜻하는 곳소자 대신에 이렇게 고처자를 쓰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티켓을 파는 장소를 수표처라고 읽습니다. 8숫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소하지만 표자라든지 고처자라는 글자는 굉장히 우리도 흔하게 쓰고 있는 글자예요. 수표처라는 글자 밑에 1, 2, 3번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 어떤 라인에서 티켓을 구매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창구로 보여집니다. 글씨가 똑같죠? 땡땡 수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이 두 글자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일반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겠죠? 한일자와 일반반. 그럼 맨 오른쪽에 3번 창구는 어떤 곳일까요? 바로 단체 전용 창구였습니다. 둥글 땅과 몸체, 미리에와 매질약. 보시는 것처럼 대만에서 쓰는 용어들이 우리나라의 것과 비슷하거나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여행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는데도 이 개는 저한테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만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특이한 점이 개의 목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를 무서워하는 저로서는 처음엔 굉장히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순한 것이 대만 개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여행을 다닐 수 있었죠. 방금 보신 매표소에서 80 타이완 달러의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낯익은 글자가 보이네요. 우리가 타오이안 공항에서 버스 티켓을 끊을 때 봤었던 바로 그 글자, 전표죠. 운전전자와 표표자, 어른 티켓에 바로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제 티켓을 가지고 공원 풍경을 구경해 볼까요? 지질공원에 들어서면 이렇게 바다가 보입니다. 지금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데요. 어느 시기에 방문해도 항상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니까 옷차림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만난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예류 지질공원의 모습입니다. 바닷가와 함께 절벽 비슷한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기암괴석들도 보이고 있네요. 오전에 일찍 방문을 해서 그래도 비교적 사람들이 적은 모습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암괴석 구경에 나서 볼 텐데요. 이 많은 바위들을 좀 더 재밌게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각의 개성 있는 바위의 모양과 이름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아까 위에서 보기에는 다 버섯처럼 생겼지만 사실 가까이에서 보면은 저마다 독특한 생김새와 개성 있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공원 입구에 있는 여행자 센터 게시판에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사진 속 1번에 해당이 돼요. 센터에 비치된 팜플렛에는 일부 바위의 정보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진을 찍어 가시면 좀 더 많은 바위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 제가 직접 찾은 바위를 몇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너무나 유명해서 이렇게 따로 안내 표시가 있을 정도인데요. 그것은 바로 예류 지질공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예류의 스타죠. 바로 퀸스헤드라고 불리는 여왕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아실만한 조금 쉬운 글자들이 섞여 있죠? 바로 여자와 임금왕, 그리고 머리두까지 여왕의 머리란 뜻이죠.
이 바위는 고대 이집트 여왕의 모습을 닮아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머리를 올린 모습이나 콧날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유사하죠. 그리고 이 바위가 가장 유명한 이유는 생김새 때문인 것도 있지만 앞으로 볼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침식에 의해서 점점 목 부분이 가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위 주변에는 훼손을 막기 위해 관리인이 언제나 옆에 상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왕 보실 거면 이 바위가 분리되기 전에 빨리 가서 보고 오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만큼 유명한 바위이기 때문에 줄 서는 것은 기본입니다. 맛집보다 더 긴 줄을 만나게 되실지도 몰라요. 그래도 제가 갔을 때는 사람들이 적은 편이어서 짧게 기다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보여드리죠. 여왕머리 바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보이시는 저것이 바로 줄이고요. 네, 왼쪽에 바위가 보이고 그 옆에 관리인이 서 계시네요. 그럼 이제 또 다른 바위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보이는 이 바위를 보고 혹시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이 바위의 한자 표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글자에 힌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글자를 보시면 왼쪽에 불화자가 보이고 있죠. 바로 이 글자는 촛불을 의미하는 촉자, 그리고 옆에는 대대 또는 별태라고 부르는 글자, 세 번째 글자는 돌석입니다. 두 번째 글자는 낯이 익으실 텐데요. 복잡한 형태의 대대자를 줄여서 이렇게 쓴 것이고요. 받침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놓고 풀이해보면 일명 촛대바위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알고 다시 살펴보면 그렇게 보이죠. 둥근 초 부분과 그리고 끝에 뾰족한 심지 형태, 작고 귀여운 향초가 생각나네요. 촛대바위에 이어 다음 바위도 한번 맞춰보세요. 무엇일까요? 기다란 코와 귀가 돋보이는 이 바위의 이름은 바로 이것입니다. 상하의 상이죠. 코끼리 상자와 돌석자, 일명 코끼리 바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작은 바위들이 모여있는 모습인데요. 바로 두부암입니다. 네, 콩두자 썩을 부, 바위암자 이렇게 해서 잘게 썬 두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위들을 찾고 감상하시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닷가 근처잖아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선을 지켜야 하는데요. 무엇이라고 써 있는 것일까요? 금지 월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선을 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뜻이죠. 지금 파도가 굉장히 많이 치고 있고 또 바위는 미끄럽기 때문에 정해진 선 안에서 감상하시면 안전하게 재미있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는 관리인들이 서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호기심으로 가셨다간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아까 전경을 보여드릴 때 낭떠러지 절벽 같은 곳이 있었죠? 그쪽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전망대가 있고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바다를 보면서 여유를 즐겨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배경이 되었다고 하죠. 홍등이 아름다운 지우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